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처음 만난 시어머니와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를 하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신랑과 둘이 분가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와 처음에 합가해서 살았지만 더는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나와 살지만 지금은 너무 살만하고 행복합니다. 평생 엄마랑 살 거 아니고 결혼했으니 와이프와 애 낳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신랑이 결국 저를 믿고 저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간의 연을 끊어버리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결혼한 아들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시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생 기다려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사 같으면서도 냉정하며 뒤에서 호박씨를 아주 제대로 까시고 없는 일 지어서 만들기 선수이십니다. 본인이 행동한 것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 그 감당은 모두 시어머니 몫이겠죠. 일단 저와 신랑은 사내 연애를 시작으로 연애 1년 반 만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두른 부분도 있었고 불꽃 같은 연애를 했기에 서로 같이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일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부서에 있는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둘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연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신랑은 원래 서로 알던 사이긴 했지만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 친하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같이 프로젝트 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면서 점차 친해지게 되었었고요. 밝은 성격의 남자다운 모습도 있었으며 조금은 세심한 부분도 보였지만 남자다운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고 연애를 하고부터 이상한 게 한 가지 보이더라고요. 바로 전화입니다.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랑 같이 핫하다는 핫플레이스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요리가 나오자마자 사진을 연신 찍더라고요. 평소에도 요리 나오거나 예쁜 곳에 가면 사진을 자주 찍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날도 역시 사진을 여러 장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 신랑 폰에 메시지가 떴고 저는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바로 신랑의 엄마였습니다. 닉네임은 사랑하는 엄마였고 메시지 앞부분이 나랑도 같이 가야 해 하트 뿅뿅 딱 여기까지 보였거든요. 무슨 엄마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신랑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왔길래 물어봤습니다. 메시지 우연히 봤는데 좀 전에 찍었던 요리 사진을 엄마에게 보낸 거냐고요. 그랬더니 항상 어딜 가든지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사진도 보낸다면서 엄마가 워낙 걱정도 많으시고 안정과민증이 있으셔서 본인한테는 항상 더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다 보고하면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계속 그렇게 살아와서 그닥 불편한 건 없다면서 차라리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한번 배터리가 나간 적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는데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청 잔소리 들었다면서 그 잔소리 안 들으려면 이게 더 나은 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남자 완전 마마보이에 그 엄마는 더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 빠져 있었고 신랑 역시 저에게 빠져 있었고요. 그렇게 둘이 연애를 하고부터 전보다는 신랑이 본인 엄마에게 연락 주고받는 일이 줄어들었고 신랑은 저에게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전에 신랑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 엄마가 점심 같이 먹자고 왔는데 저도 함께 먹자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직접 얼굴 뵌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갑자기 약속도 잡지 않고 점심 먹자고 했다니까 살짝 긴장도 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직접 찾아와 식사를 하자고 한다니 대충 화장 고치고 회사 로비로 나갔고 이미 신랑과 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준석 씨랑 만나고 있는 송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더 미안하지.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난 괜찮고
준석이가 그러는데 일식 좋아한다면서요? 초밥이나 먹으러 갈까? 아, 네. 저는 어머니만 괜찮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회사 근처에 저희 자주 가는 곳 있는데 그쪽으로 가요, 어머님. 저희는 그렇게 초밥집에 도착했고 자리에 앉는데 어머니께서 신랑 옆에 딱 붙어 앉더라고요. 저는 제가 옆으로 앉으려 했었지만 어쩌다 보니 저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마주보고 앉았고 신랑과 시어머니는 둘이 딱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참 웃겼습니다. 처음 본 저에게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긴장하면서 앉아있는데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본인 아들만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문하고 5분가량 저하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연신 둘이서 말을 했고 저는 왠지 혼자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멍하니 그 불편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헛기침을 하자 그제서야 어머, 내가 사람 불러놓고 예의도 없이 준석이랑만 말을 했나 보네. 요즘 통 아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생겨야 말이지. 맨날 아가씨 만나느라 나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아, 네, 그러셨어요? 제가 괜히 더 죄송해지네요. 집에 오면 아가씨 얘기만 하더라고. 라고 말하니 신랑이 하는 소리가 아, 엄마,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아가씨가 아니라 혜정이라니까. 내가 전에도 이름 계속 말했었는데 우리 엄마 나이 드시더니 깜빡깜빡 하시나 보네. 라고 하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시면서 내가 무슨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 너랑 같이 다니면 누나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너 정말 그러기야? 알겠어. 우리 김 여사께서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삐진 엄마를 달래주더라고요. 마주 앉아 그 모습을 보는데 좀 닭살이 돋았습니다. 아들 만나는 여자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고 싶으실까 싶었고 그때 당시 신랑의 말도 행동도 제 앞에서 보이는 거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듬직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반했었는데 엄마 앞에서는 말할 때는 앙증맞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런 모습을 봤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차버렸겠지만 그때는 신랑에게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더라도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삐진 엄마를 달래주던 신랑이 초밥이 나오기 전 화장실에 갔고 시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더니만 아가씨, 아직 내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왜 자꾸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듣기 거북스럽네. 당돌한 거야 뭐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가 찼지만 어른에게 뭐라 따질 수는 없었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아, 네, 듣기 거북하셨다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딱히 뭐라고 호칭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준석 어머님? 아, 그것도 어머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듣기 거북하시겠네요. 아줌마? 지금 아무 관계도 아니니 아줌마가 딱 맞긴 한 것 같네요. 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뭐야? 아줌마? 말하는 싸가지 보게 너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누구한테 배웠어? 라고 하시길래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 저 혼자 터득한 건데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싸가지 보여드릴 생각도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그 사이 신랑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갑자기 시어머니는 주연배우 뺨치는 연기를 펼치셨습니다. 신랑을 보자마자 어머머머 준석아 엄마 쓰러질 것 같아. 빙글빙글 돌고 쓰러질 것 같아. 나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유 죽겠네. 그러면서 식당 테이블에 엎드리더라고요. 신랑은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부르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가 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는 어디서 그런 눈물 연기가 나왔는지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하게 됐고 신랑을 보면서 준석씨, 나 너무 놀랬나 봐. 숨이 안 쉬어져. 어떡해, 준석씨, 나 좀 잡아줘. 그러면서 테이블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신랑은 저에게 바로 와주었고 저는 신랑 품에 안겨 눈을 확 감아버렸습니다. 신랑은 본인 엄마는 눈도 뜨고 있고 어느 정도 정신도 차리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본인 엄마에게 엄마, 집에 혼자 갈 수 있지? 대리기사 불러드릴 테니까 먼저 가. 그러면서 식당 주인을 불러 저기요, 대리기사 좀 불러주세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아들,
엄마, 혼자 집에 가라고? 엄마 쓰러졌는데 혼자 가라는 거야? 엄마, 말도 하고 이제 괜찮아졌잖아. 나 먼저 혜정이 데리고 갈게. 그러면서 신랑은 저를 번쩍 안고 식당 밖으로 나왔고 식당에 나올 때 계산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애타게 불러대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리는 척 눈을 떴고 신랑은 연신 저에게 괜찮냐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는 안 가도 된다면서 약국에서 진정될 만한 약 정도만 먹으면 된다고 했고 신랑은 바로 뛰어가 약을 사왔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엄마는 멀쩡해. 대리 불러드렸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오면 어떡해. 혜정아, 너는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어쩜 그렇게 착하냐? 진짜 난 복 받았나 보다. 우리 결혼 빨리 하자. 나 빨리 너랑 결혼해서 맨날 같이 있고 싶어. 라며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신랑에게 얼떨결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승낙을 하게 되었고 결혼해 신랑과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험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모든 일은 잠잠해지고 안정선에 들어왔지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 승리를 한 저는 결혼 시작부터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번에 결혼의 시작과 동시에 저의 전쟁 이야기로 다시 사연 보내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사연.